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너지직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팟캐스트 에너지직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사라진 내 에너지를 찾아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번아웃인데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뭐랄까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자료들 보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그 아침에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 시작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어떤 글 보니까 일 시작도 전에 이미 지쳐있고 진짜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짜증이 확 나고 그런다고요. 네, 실제로 한 설문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에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죠. 8명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저도 예전에 좋아하던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고 완전 무기력해졌던 때가 떠오르네요. 이게 혹시 팀에 피해주는 건 아닐까 막 죄책감도 들고 혼자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게 딱 번아웃의 과정일 수 있거든요. 뭐랄까, 에너지가 그냥 확 방전돼 버린 느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정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번아웃 증후군은요. 그 한 가지 일에 정말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극심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증이나 자기 혐오, 심지어는 직무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걸 정식 의학적 질병으로 보진 않지만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관련 증상으로는 분류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질병은 아니지만 직업 관련 증상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언뜻 들으면 우울증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자료들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번아웃이 이제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또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번아웃은 주로 이제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뭐랄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직무를 거부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요. 주로 일에 국한된다는 거군요. 네, 반면에 우울증은 일뿐만 아니라 그냥 삶 전반에 걸쳐서 즐거움을 못 느끼고 깊은 슬픔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심하면 자살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질환이죠. 그렇군요. 일 관련이면 번아웃, 삶 전반이면 우울증을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해야겠지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번아웃의 구체적인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정말 다양하던데요. 정서적인 것부터 신체적인 것까지. 네, 맞아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정서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피로감, 감정이 그냥 다 타버린 듯한 소진감, 그리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좀 냉소적으로 변하고 짜증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짜증. 네.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실수도 잦아지고 예전엔 재밌던 일도 흥미를 잃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들 하죠. 맞아요. 멍 때리는 시간. 진짜 늘죠. 공감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신체적으로는 뭐 만성 피로,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두통이나 근육통이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하고요. 소화불량,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같은 소화기 문제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 불면증 같은 거요. 와, 정말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네요. 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변화도 있어요. 잦은 지각이나 결근, 자꾸 업무를 미루거나 회피하게 되고 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번아웃인가 싶을 때 간단히 체크해 볼 만한 질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자가진단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최근 일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변했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나?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가? 이유 없는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생겼나? 이런 질문들에 그렇다는 답이 많아진다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자가진단 테스트도 많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번아웃 신호를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가장 먼저 그리고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건 역시 원인 인식과 휴식이었어요.
번아웃이 왜 왔을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쉬지 않고 너무 달리기만 한 거죠. 과도한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감, 또 어떤 분은 이걸 내가 만든 채찍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태도. 내가 만든 채찍. 와닿네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는 멈추는 것. 잠시라도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뭐 거창하게 휴가를 내지 못하더라도 짧은 휴식이라도 의식적으로 갖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50분이라고 10분은 꼭 쉬는 식으로요. 네, 잠깐 멈추는 용기. 중요하죠. 휴식 말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음가짐을 좀 재정비하는 거죠. 어떤 경험담에서는 회사 일과 나라는 사람을 분리하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회사는 내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곳이지 내 존재 가치나 자아 실현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는 거죠. 돈 받는 만큼만 제대로 하자. 뭐 이런 느낌? 아, 일과 나를 분리한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나 강박을 좀 내려놓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내가 꼭 엄청나게 성장해야 한다거나 남들보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연봉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내적인 변화와 함께 또 중요한 게 건강 관리겠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충분히 자는 것,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과식 피하고,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꼭 헬스장 가는 거 아니더라도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잠, 운동.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지키기 어려울 때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조언도 많았어요. 힘들면 동료나 가족,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풀릴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도 계속 힘들다면요. 이주의성 증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는 거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정신과 방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었잖아요. 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HRB, 심박 변이도 검사라고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 검사도 있군요. 개인의 노력 외에 회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조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직장 내 웰니스 프로그램 같은 거요.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라든지 운동 시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좀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문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정과 감사,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성장으로 가볼까요? 번아웃을 극복하는 과정이 단순히 회복을 넘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번아웃을 겪고 나서 오히려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들이 있었어요. 성장의 기회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일 말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뭐 음악을 배운다거나 운동 동호회에 나간다거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아가는 거죠. 아, 일 외에 나를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힘든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완벽주의나 압박감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재미라는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미. 너무 일에만 매몰되다 보면 잊기 쉬운 가치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돌봄이고요. 때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 자체가 또 활력을 주기도 하고요. 네. 오늘 번아웃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힘든 터널 같지만 잘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번아웃을 느꼈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또는 이것만큼은 효과 있었다 하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에너지직이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